저는 절망에 빠진 가장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절이 있었죠. 눈만 뜨면 돈 걱정, 잠들기 전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일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무렵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불안이 묻어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주식 해봤어? 이 종목 진짜 대박이야.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스마트폰으로 그 종목을 찾아보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후로 매일 밤 차트를 봤습니다. 회사 일보다 주식 그래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처음엔 용돈 수준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종목이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2배가 됐죠.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기회구나. 이 길로 가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 몰래 적금을 깼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도 손을 댔습니다. 이건 투자라고 나중엔 다 갚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며칠 동안 돈이 불어나는 걸 보며 흥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달라질 거야. 이제는 아내가 웃을 수 있겠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돈을 주지 않더군요. 며칠 뒤 그 종목은 폭락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모니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제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카드가, 생활비. 아내가 결국 알게 됐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우리 돈 다 어디 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요. 당분간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그날의 비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비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친구 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져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한때 아빠였고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쓰레기차가 지나가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욕심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운이 없었던 걸까? 다음 날 저는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 일할게요. 처음엔 아무도 저를 쓰지 않았습니다. 양복 자국이 남은 손, 말투, 표정. 현장 사람들과는 달랐던 거죠. 하지만 며칠 뒤 한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젊은 사람이네. 한번 해봐. 그렇게 제 첫 노가다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허리가 휘었고 손바닥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땀으로 번 돈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밤에는 고시원에 돌아와 컵라면 하나를 먹었습니다. 작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현장, 밤에는 편의점. 잠은 하루에 3시간 정도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자주 오는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그는 저보다 몇 살 어린 청년이었고 인테리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 일손 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시작으로 제 인생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주말에 그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도배, 장판, 타일, 목공. 하루가 다르게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2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기술을 배웠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제 손으로 만든 공간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미안했어.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의 벽이 조금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다시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2명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고객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돈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건이던 일이 일주일에 5건으로 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가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늦게까지 일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잃었던 걸 되찾고 있단다. 그 말을 하며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이젠 돈이 아니라 가족의 미소가 제 꿈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해가 지나 제 회사는 꽤 안정됐습니다. 직원은 10명, 거래처는 수십 곳, 은행에 대출이 아닌 예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달라졌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돈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위해 삽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었지만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비 내리던 그 밤 아무도 없는 벤치 위에서 세상 끝이라 생각했지만 그때가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아내도 아이도 제 회사도 아무것도요. 이제 저는 말합니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절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좇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웃는 그 시간,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가족을 지켜낸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역전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